예, 13주차 비대면 수업 사회복지학개론 수업을 같이 함께 하고자 합니다. 예, 먼저 학교사회복지에 관한 내용은 학교사회복지사업의 학교사회복지사업의 대상에 따른 필요성,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실천 모델, 우리나라 학교사회복지사업의 활성화 방안,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 학교사회복지사의 현황 순으로 공부하고자 합니다. 예, 학교사회복지 사업의 목적을 보면은 꿈과 비전이 있는 청소년들이 우리의 공통적인 인간 본성을 나타내고 있는 가치들, 공통적인 인간 욕구, 그리고 흔히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는 각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적절한 발달과 업들을 성취하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 역할은 학교, 가정, 그리고 젊은이들이 당면한 다양한 환경을 대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에게는 자신감을 키워주고 계속적으로 배울 수 있는 준비를 시키며 닥쳐오는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키워주는 일입니다. 따라서 정서와 성격 문제의 추점에서부터 벗어나서 학생 자신들로 하여금 스스로 배우게 하고 생각하게 하며 문제 해결하게 하는 학생의 능력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사회복지사업의 목적은 곧 사회사회 목적과 교육의 목적을 상호 보완, 접목시킨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사적으로 학교 사회복지 사업이 시작된 1900년대 초기에는 가정과 학교의 협조를 연계해주는 방문교사 역할에 초점을 두어서 학교 사회복지 사업을 정의하였으나 1900년대 중반부터는 학교 부정 학생의 심리치료와 사회기능 향상에 초점을 둔 정의가 보편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1970년대부터는 생태계약의 영향으로 인해서 학생, 학교, 가정, 지역사회 연계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공에 초점을 둔 학교 사회복지 사업의 정의가 대두되기 시작하는 바, 그 정의는 실로 다양한 측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사업연감에서는 학교 사회복지 사업이란 학교의 활동계획의 일부로서 학생이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데 있어서 곤란을 초래하게 되는 사회적 정서적 문제를 어, 지니고 있는 학생을 돕는 것이라고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학교 사회복지 사업에 관해서 커스틴에 의하면은 학교 사회복지 사업은 학교와 학생 개개인의 지적, 사회적, 정서적 욕구와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갖도록 도와주며 이를 통해서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평한 교육 기회와 성취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적인 사회사업 분야라고 정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사회복지 사업은 사회사업의 다양한 실천 방법을 활용하여 학교의 교육 기능과 목적을 달성하도록 도와주는 사회사업의 전문 분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학교 사회복지 사업은 사회사업의 다양한 실천 방법론을 활용하기 때문에 학교 사회복지사는 개인과 사회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는 생태학적 관점에 기초하여서 학교 환경과 교육과정에 포함되는 학생, 가족, 교직원, 학교 제도, 지역사회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상담, 집단상담, 가족치료, 지역사회 조직사업은 학생들이 건전한 사회기능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며 학생 개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환경이나 교육 환경의 변화에 즉시적으로 개입해서 학교가 자신의 역할과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연계 활동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궁극적으로 학교사회복지사업은 교육권에 대한 배분적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사회복지의 목적을 추진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학교와 학생이 전인교회의 교육 목적을 달성하도록 도와주는 사회사업 실천의 한 전문 분야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학교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로서 전문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를 학교사회 복지사의 전통적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케이스워커, 그룹워커, 무단결석 지도교사, 카운슬러, 부모 연계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학교사회복지사에 대한 학교의 기대가 커짐에 따라서 학교사회복지사는 전통의 역할을 넘어서 보다 발전된 새로운 접근 방법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학교사회복지사의 새로운 역할을 하는데 대변자, 행동수정 전문가, 정신보건 컨설턴트, 알코올, 약물남용 전문가, 복합 분야 팀 멤버, 폭력 예방 전문가, 시스템 변화 전문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학교사회복지의 이제 발달을 보면은 이제 3단계 나눌 수 있는데요. 방문교사 시기에 1900년부터 1930년대, 1906년, 1907년은 뉴욕, 보스턴, 하드퍼트 등 세 도시에서 시작했습니다. 이건 학교 사회복지의 모체가 되었고요. 사회복지사의 가정 방문은 1920년대 개인의 특성에 부합된 학업 계획이 설정이 되고 상황에 적합한 개별화 교육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1923년엔 전국적인 사회복지 사업이 전개되었고요. 1929년 방문교사를 사회복지 6대 전문분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전문화식은 1940년에서 1970년까지인데요. 1940년대 방문교사가 학교사회복사로 개정이 됐고 1945년 방문교사협회가 학교사회복사협회로 개칭이 됩니다. 1948년에 학교사회복지의 표준화가 시행되었고요. 1950년대 중반에서 1960년대 전반까지는 집단사회사업 활용이 시작이 됐습니다. 1960년대 후반에는 학교사회복지 전문 분야로 기반이 구축됐고요. 1970년대는 심리치료적인 상담 서비스가 제공이 되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통합적인 수업 시기는 1980년부터 현재까지인데요. 1980년대 교육개혁과 학부모들의 이제 개입이 있었고, 학교, 지역사회, 가족 간의 파트너십이 형성되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사회복 서비스가 제공됐고요. 1995년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시행됐고, 2003년엔 교육복지 5개년 계획 수립이 시행이 됩니다. 예, 이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 전반적 흐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사회복지 철학과 가치를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교육 철학은 교육은 개인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제공됩니다. 교육은 사회 변화의 수단이고요. 학생들은 그들 자신의 교육을 계획하는 데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인정은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강화하는 적절한 수단입니다. 모든 학생들은 그들의 완전한 잠재력을 성취할 교육권을 가지고 있으며 학교의 열린 환경은 학습을 증진시킵니다. 사회복지의 철학과 가치를 보면은 인간 존중의 실현, 인간의 자기결정권의 원리, 인간의 기회균등, 사회적 연대 책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학교사회복지 철학과 가치를 보면은 모든 학생들은 어떠한 독특한 특성에 관계없이 개인으로서 가치가 있다. 모든 학생들은 학습 과정이나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을 할애받아야 한다. 학생의 차이는 상이한 학습 능력을 포함 인정돼야 하고 개입은 학생의 교육적 목표를 지지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인종이나 사회 경제적 특성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학교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다음은 학교사회복지 사업의 대상에 따른 필요성인데요. 학교사회복지 사업의 대상을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그 대상을 정확히 하고 그들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하는 과제는 서비스 종류와 실천 방법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사회복지 사업은 모든 학생들에게 교육권을 보장하고 전인교육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전문사회사업의 한 분야로서 요보 학생이나 학교 부적응 학생을 그 우선적인 대상으로 여겨왔습니다. 학교 사회복지 사업은 여부 학생이나 학교 부적응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질적으로 향상된 학교생활을 영위하도록 학생을 돕고 환경 체계를 개선해주는 전문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사회사의 목적과 교육의 목적을 상호 접목시키는 과정이라고 보겠습니다. 즉 학교 사회복지 사업을 통해서 모든 학생이 자신의 잠재력과 능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미래의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적의 교육 환경을 제공해 주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사회복지 사업의 대상은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미시적 체계로부터 거시적 체계까지 그 범위와 대상이 매우 다양합니다. 학교 사회복지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에서도 초기에는 그 대상이 장애아동으로 시작되어 모든 학생에 대한 동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었지만 최근엔 요보아동과 전체 학생에 대한 교육 그리고 교육개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사회복지 사업의 필요성을 살펴보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헌법과 교육법의 교육권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이며 의무입니다. 따라서 모든 국민이 자신의 사회적 조건이나 상황 관계없이 최소한의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이를 위해서 국민 모두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바람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책임이 있습니다. 헌법에 규정한 기본적 교육권이 국민 개개인 모두에게 보장되지 않는다면 사회복지사는 이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교육 환경에 전문적으로 개입하여 사회복지를 실현할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꼭 교육기회의 공평한 배분을 통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학교는 인간과 사회환경과의 상호작용의 맥락 안에서 교육에 대한 욕구를 다루는 사회적 장소이기 때문에 사회사업 실천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학교라는 사회적 장소에 개입하여 학교가 본연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학교가 계속해서 입시 위주와 처벌 중심의 학교 교육을 실시한다면 학생들에게 잠재력을 개발하는 데 유익한 역할을 하지 못하며 중퇴, 가출, 임신, 폭력, 비행, 범죄 등의 학교 병리 현상과 학교 문제를 유발하는 그런지가 되어갈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사회복지사업은 학교 환경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학교 환경이 모든 학생에게 최적의 교육 환경이 되도록 도와줄 사회적 책임이 있겠습니다. 최적의 교육 환경은 학교 이상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학생 개개인의 심리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며 학생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여 결국에는 학생 모두가 개인의 고유성과 창의성 발휘를 보장받게 하는 교육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이 그들 내외적 세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환경의 정에 그치지 않고 개인 성격의 내적 성장으로 보다 충실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충실한 자아 이해와 기력을 배양하여 현대사회에 적절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실천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학교사회복지사업은 차츰 실천 분야가 전문화되어감에 따라서 그 시대의 사회적 문화적 환경이 요구하는 다양한 실천 모델들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실천 모델들은 학생들이 직면하는 문제의 성격을 규명하는 시각의 차이에 따라서 다양한 개인 목적과 기술들, 사회복사의 활동, 접근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사회복지의 실천 모델을 몇 가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전통적 임상 모델입니다. 전통적 임상 모델은 정신분석학, 자아심리학, 개별사회사업 등의 그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모델의 기본 가정은 학생이나 가족이 역기능적이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정서적, 정신적 문제들의 원인은 다른 사회환경적 요소들보다 가족이 있다고 보며 부모 자녀 사이의 갈등에 기인하고 있다고 보는 견해가 되겠습니다. 전통적 임상 모델은 학교에서 적응과 학업 성취의 장애가 되는 사회적, 정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확인된 개별 학생들에게 초점을 두며 학업 장애 원인이 되는 학생과 가족의 사회적, 정서적 특성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모델은 학생의 행동을 수정하거나 학생이나 부모의 특성을 변화시킴으로써 학생이 학교에 적응하고 학습 기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따라 사회복지사는 주로 학생과 가족에게 개별 사회 사업 서비스를 제공한 동시에 집단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런 주로 학생들이나 가족에 대해서 가르게 하는 자, 지지자, 전문가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학교 변화 모델을 살펴봅니다. 일탈 이론과 조직 이론의 그 이론적 바탕을 두고 있고요. 이 모델은 학교 자도 자체가 학생들의 학교 부적응과 학업 미성취 원인이 된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즉 학교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과 하위 집단들을 포함한 총체성으로서의 학교를 표적 집단으로 보고 있는데요. 예컨대 학생, 교사, 교장, 교감, 사무 직원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표적 대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학교 변화 모델은 역기능적인 학교의 교본과 학교의 상태를 변화시키는데 그 개입에 목적을 두며 역기능적 학교의 규범과 조건들을 확인하여 학생의 학업 미성취의 원인으로 보이는 제도들을 변화시킵니다. 따라서 이 모델을 제도적 변화 모델이라고 하겠습니다. 학교사회복지사는 교장, 교감, 교사들이 학생의 학습과 학교 적응을 방해하는 학교 조건들을 변화시키도록 돕고 학생과 가족들이 역기능적 역할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학생과 가족들에게 집단 지도를 실시합니다. 이들은 주로 대변가, 협상가, 자문가,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모델인데요. 지역사회 모델은 지역사회 조직이론, 일반 조직이론, 체계이론, 의사소통 이론 등에 주로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학생들의 문제 원인이 빈곤을 포함하여 지역사회 사회적 조건과 지역사회 문화적 차이에 대한 학교의 이해 부족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특히 이 모델은 학교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적은 취약 지역사회에 대해서 지역사회에서의 학교 역할을 설명하고 학교 직원들에게 지역사회 역동성과 학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소들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모델은 지역사회가 학교의 역할을 이해하고 지지하며 학교가 이런 취약지역의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가
학생들이 교육적, 사회적, 기능 역량을 발휘하는데 장애되는 조건들을 시정하여 학생을 전인적으로 교육시킬수록 돕게 됩니다. 네, 다른 학교 사회복지사의 활동은 학교의 역할과 필요성을 지역사회에 알리고 학교에 대한 지역사회 이해와 지지를 얻게 됩니다. 또는 학교 직원들에게 지역사회 역동성, 사회적 요소들을 설명하고 혜택받지 못한 학생들을 돕는 학교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특히 학생의 어려움을 야기하는 결핍 환경을 시정하는 등 주로 중재자, 대변가, 아울리시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걸 정리하면 이제 학교, 학생, 지역사회 간의 상호작용, 특히 역개념적인 관계성과 이들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교류의 종류와 질에 관심을 갖게 되고요. 대상 책에 대한 옹호보다 조정에 더 초점을 두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학교, 학생, 지역사회 간의 기능적 상호작용을 방해하는 장애를 확인하고 체계들 간의 역기능적인 상호작용 유형에 변화를 주며 이들을 통해서 학교, 학생, 지역사회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자관계 모델인데요. 학생 서비스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1970년대 초반 미국 일리노이 대학의 애덤스가 사회사업대학에서 수행되어서 3년 동안의 시범 훈련 프로젝트를 통해서 커스텀이 개발한 실천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문제 상황에 있어서 유사한 상황에 처한 학생 집단을 포함하는데 학생 집단 성원의 사회적 행동이 학교와 지역사회 상황과 역기능적인 상호작용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3자관계 모델은 학생, 학교, 지역사회 사회 상호작용이 복합적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학교, 지역사회, 학생의 관계로서 학교와 지역사회의 결합과 학생들의 생활주기상의 다양한 스트레스점이 있을 때 학생 집단의 특성과 상호작용은 다른 체계의 특성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이 모델의 통합적인 목적은 표준 학생 집단이 갖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학교, 지역사회, 학생 관계체계에 변화를 주면서 학생 입장의 학습 기회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원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네 번째 우리나라 학교사회 복지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살펴본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문제 해결 방안인데요. 학교 사회 복지 사업의 개념을 확립을 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학교 적응과 학교의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문적인 사회 사업의 실천 분야로서 학교를 실천 현장으로 하여서 지역사회 복지 기관과 같은 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학생들과 그들 가족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전문적인 원조 활동이라고 정의됩니다. 두 번째는 한국형 모형의 설정과 이해 집단의 관계 조정이 필요합니다. 학교사회복지사 사업제도는 미국에서 발전된 제도로서 우리 현실에 맞게 토착하기 위해서는 우리 학교제도 문화 등을 고려해서 임상적, 제도적 검토가 선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현재 시행 중인 학교 상담 모형, 미국에서 학교사회복지 사업제도 도입 초기에 나타났던 지역사회 복지기관을 이용한 방문교사 모형 등을 비교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실정에서는 특히 학교사회복지사의 배치, 상담교사의 배치, 학교와 지역사회의 관계, 운영주체 구성 등에서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학교사회복지 사업과 관련된 이해집단으로 교육계와 사회복지학계, 실무계 등의 입장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득권 주장보다는 상호 전문직에 대하여 이해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들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최선의 문제 해결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협력적 관계로 상대방의 활동 공간에 상호 인정함이 필요할 것입니다. 제도의 정비가 있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의 정비가 필요한데요. 교육인적 자원부의 조직에도 학교사회복지사업제도에 관한 담당 부서를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현재 시범 운영 학교를 전면 확대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도와 전략 및 당면 과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학교사회복지사업 개념의 대중적 확산 노력이 필요한데요. 교육과 협력하여 학교사회 복지사업 제도를 추진하는 방안이 적절하며 교육인적 자원부의 단계적인 접근 방안을 수용하되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초중등 교육법의 학교사회복지사업의 근거조항을 삽입하도록 입법 활동을 강화할 것입니다. 학교사회복지사업 제도의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 지원과 제도 개편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교육계와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인적 자원부의 시범사업 운영비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학교사회
복지사의 투입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보다 점진적인 단계적인 배치 방안을 마련해서 재정을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회복지는 클라이언트가 있는 곳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는 학생들은 지역사회도 존재하며 사회복지관과 해당 지역 교육청이 협력하여 학교 사회복지 사업 서비스 풀 제도를 구성한다면 지역 내 학교에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복지계는 학교 사회복지 사업 실천의 질적 보장을 확립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전문 지식과 기술을 연마해야 합니다. 변하는 환경과 클라이언트 욕구를 적시에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개발, 제공할 수 있는 전문성 창달을 위한 자체 노력이 지속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복지계는 학교 사회 복지 사업 실천의 질적 보장을 확립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전문 지식과 기술을 연마해야 합니다. 변하는 환경과 클라이언트 욕구를 적시에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개발, 제공할 수 있는 전문성 창달을 위한 자체 노력이 지속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그림에 보는 것처럼 학교 사회복사의 역할이 나와 있는데요. 이 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의 그 문제를 예방을 노력하고 또한 그를 둘러싼 가족 체계 사정 및 개입, 또한 필요한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의 어떤 상황적인 측면에서 심리 정서적 문제 원인을 파악되고 필요에 따라서 전문적인 심리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한 이렇게 개입 활동을 통해서 학교 부정의 행동을 교정하고 또한 이제 학교, 가족, 지역사회 차원에서 중재 노력이 필요하며 또 지역사회 차원의 자원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적의 교육 환경을 마련 협조를 하고 사회복사는 이제 사례연구 및 조사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죠. 이런 일련의 학교 사회복사의 역할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체계 안에서의 그 사회복지 전문가로서의 그 사회복사의 역할은 가능케 하는 자, 이걸 촉진자라고 합니다. 자문가, 컨설턴트, 공동협력자, 또 교사로서 역할, 그다음에 조정자, 옹호자, 관리자, 중재자로서 역할,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또는 치료자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사회복사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사협회는 학교 사회복사 자격시험을 시행하기 위해서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및 한국학교사회복사협회에서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된 학교사회복사 자격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학교사회복사 자격시험 및 자격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여 2005년부터 매년 1회씩 자격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5년 4월 10일 제1회 학교사회복사 자격시험을 시행하여 230명 응시에 49%가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나누며 사육생 1급과 실습 240시간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정신보건과 의료복지 사업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겠는데요. 복지를 보시면 정신보건 사회복지의 개념, 정신보건 사회복지의 대상자, 정신보건 사회복지의 실천 현장, 정신보건 사회복지사 자격제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정신보건 사회복지의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정신위생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정신건강이란 단지 정신적 질병에 걸려있지 않은 상태만이 아니고 만족스러운 인간관계와 그것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면을 보면 행복하고 만족하며 원하는 걸 성취하는 것 등의 안정상태 또는 정신적으로 병적인 증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있으며 자주이고 건설적으로 자기의 생활을 처리해나갈 수 있는 성숙한 인격체를 갖추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정신보건 사회복지는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인간과 환경의 모든 개입을 의미하며 이와 같은 개입은 정신과 전문의,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정신보건 간호사, 작업치료사 등의 다양한 전문직과의 팀워크로 이루어지고 정신보건 사회복사는 그 치료팀의 일원으로 일하게 됩니다. 정신보건사회복지는 정신적, 정서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치료 및 재활에 대한 측면에서 클라이언트를 돕고 문제 발생의 조기 개입과 예방을 통해서 국민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정신과 병의원, 진료소 등의 치료를 하는 정신의료기관 또는 환자 회복을 돕는 사회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지역사회 정신장애인 재활시설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정, 치료, 재활, 예방을 위한 사회복지적인 접근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런 방법은 정신적, 정서적 장애로 고통을 호소하는 클라이언트에게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이 문제로 파생하는 경제적, 사회적 문제, 그리고 증상 회복에 따른 지적인 문제 등을 다루게 됩니다. 그러나 정신보건 사회사업은 의료기관을 찾아오는 환자에 그치지 않고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는 물론 회복기 정신장애인에게 생활 근거지인 지역사회에서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방법으로 의료기관에서는 치료공동체, 납병원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고, 지역사회 정신건강센터에서 직업재활, 일상생활 훈련, 사회기술 훈련, 그리고 주거시설 등에 이르기까지 활동 영역이 확대되어서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는 물론 정신건강 증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실천 서비스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정신의학 영역을 다루는 질환들은 대체로 만성적인 질환들이 많기 때문에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원조를 충족시키고, 사회복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사회과학적인 지식을 갖추고 가정과 지역사회를 배경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정신보건 사회사업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정신보건 사회복지의 대상자를 보면 다음 같은데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상에 나타난 목적적 의미로는 전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으로 하고 있으나, 우선적인 대상은 정신병, 인격장애, 기타 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정신질환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정신보건 사회복지의 가장 핵심적인 대상은 지속적인 보호를 필요하는 클라이언트인 정신질환자들과 그들을 돌보는 가족, 지역사회를 우선 대상자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정신보건 사회복지 실천자 보면 다음 같은데요. 정신보건 사회사업의 실천은 정신보건센터를 중심으로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알코올 상담센터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신보건 사회사업의 전달체계는 다음 같은데요.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 국립정신의료기관, 진료기술지원, 지방정신보건사업 지원단이 있으며, 시도 산하의 공립정신의료기관 진료기술지원,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 지방정신보건사업 지원단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이하 시군구 보건소, 정신보건센터에는 사회복지시설, 재활, 주거와 알코올 상담시설, 상담재활, 정신의료기관, 진료재활, 정신요양시설, 의료보호 재활이 있으며, 이들 서비스가 정신질환자와 그의 가족 및 지역 주민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먼저 정신의료기관입니다. 의료법에 근거한 정신병원, 정신과 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과를 말하는 것으로서, 급성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치료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7년 3월 기준으로 국립서울병원과 국립춘천병원, 국립공주정신병원, 국립간호정신병원,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등이 있습니다. 현대편 철가면 정신병원의 강제 입원이 언제 끝나는가 등 인권침해 논란이 큰 정신보건법 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를 2007년 3월 27일에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의료기관에서 의뢰된 정신질환자와 만성정신질환자를 입소시켜 요양과 사회복지 촉진을 위한 훈련을 행하는 시설입니다. 가족의 보호가 어려운 만성정신질환자를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켜 요양 및 보호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복귀를 도모한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소 대상은 정신과 전문의에 의해서 정신질환자로 진단된 자로서 본인이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하기를 원하는 자와 보호무자가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키고자 하는 자가 되며, 시설 수용인은 300인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거나 정신요양시설에 입소시키지 아니하고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훈련을 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1980년에 설립된 국내 최초의 정신장애인 사육시설인 태화 샘소는집은 지역사회 재활 프로그램 클럽하우스 모델을 활용하여 정신장애인을 환자가 아닌 사회 일원으로서 받아들이고 회원들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인정하며 현실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회원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서울 지역의 한울지역 정신건강센터, 송파 정신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서대문 정신장애인 종합훈련시설, 은성 널싱홈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알코올 상담센터인데요. 알코올 중독자와 그 가족 등 지역 주민에게 알코올 중독의 예방 및 치료, 재활 위한 상담과 훈련을 하는 시설로서 사업 수요가 큰 지역, 인구 20만 이상 시군구 단위의 알코올 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알코올 중독자, 예비 중독자 및 그 가족 등 지역 주민에게 알코올 중독에 대한 예방, 홍보 교육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료, 재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동센터의 중요 사업은 다음과 같은 기본 사업은 지역사회 조사 사업,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 절주 등 알코올 의존 예방 및 홍보 교육, 알코올 남용 및 의존자 발견 및 등록 사업, 알코올 의존자 및 가정 전화 대방 상담, 알코올 의존자 재활 프로그램, 지역 내 알코올 의존 관련 자문, 자원봉사자 관리 및 연결, 운영위원 운영 및 자문위원회 운영 등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으로서는 주간보호 프로그램, 알코올 의존자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알코올 의존자 및 가족 자조모임 지원, 음주운자 및 음주 범죄자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상담명령 프로그램, 학생, 직장인 대상 절주 등 알코올 의존 예방교육 및 프로그램 진행, 절주 등 알코올 의존 관련 세미나, 소식지 발간, 사이버 상담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신보건사회복사 수련 자격제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자격은 1997년 정신보건법에 따라서 정신장애에 대한 접근이 장기 입원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조기 발견, 조기 치료, 재활로 방향을 전환하게 됨에 따라서 지역사회 중심 접근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신보건사회복사는 보건복지를 수여하는 국가자격증을 수여받으며 1급과 2급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격 기준 다음 같은데요. 정신보건 사육사 2급은 사육사 1급 자격을 받은 후 1년 과정의 수련을 마쳐야 합니다. 2급 수련 기간 동안 이론 150시간, 실습 830시간, 학술활동 20시간을 이수를 해야 하고요. 정신보건 사육사 1급은 사회복지 관련 대학원을 졸업한 후 정신보건 관련 실무에서 3년간 수련을 쌓은 경우 혹은 2급을 취득한 후 관련 기관에서 5년 이상 실무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정신보건사역사는 정신상태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의 재활을 도모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조기 발견과 조기 예방하면서 국민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정신보건 영역에서 사회복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정신보건 인력 현황인데요. 전문의, 전공의, 정신보건 전문의로서 간호사, 사육사, 임상, 심리사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할을 보면 지역사회와 병원에서 정신장애를 가진 클라이언트와 가족의 치료와 재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로서 역할을 수행합니다. 법적인 근거를 보면 종래 정신보건법에 정신보건 전문요원제가 명시되었고 보건소에 정신보건 전문요원을 두도록 하였으며 각 정신병원이나 종합병원 정신과에도 입원 환자 100명당 정신보건 전문요원 1명씩 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정신보건 사역사는 정신과 의사,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정신보건 간호사 등과 팀을 이뤄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정신보건 사역사는 지역사회 내에서 정신장애인들의 사회복귀에 관심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신보건 사회복사의 기능을 보면 병원에 입원한 환자에 대한 서비스입니다. 정신장애가 있는 클라이언트와 가족은 병원 생활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불안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클라이언트와 가족에게 병원 시설과 프로그램을 설명하게 되고요. 병원에 입원함으로 생기는 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즉 어머니가 입원하는 데 따르는 아동의 생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고요. 가족들은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클라이언트가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까 또는 실직을 하지 않을까 걱정하며 불안해하므로 가족의 불안을 경감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경우 경제 해결을 위해서 가족들과 논의하고 병원의 치료 절차에 대해 설명함으로써 클라이언트와 가족이 치료에 협조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합니다. 클라이언트의 개인력을 조사하여 클라이언트 문제를 규명하고 문제 해결을 지원합니다. 또한 입원한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집단 상담 등을 실시하고 클라이언트의 가족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클라이언트의 퇴원 계획을 세워서 퇴원 이후에 가족들과 생활할 경우 클라이언트와 가족이 재결합할 준비를 하고 직장과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외래 환자는 어느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으나 지역사회에서 일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정신질환자,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자, 학교 적응에 문제가 있는 청소년, 심각한 갈등이 있는 가족, 위기에 직면한 사람들이 외래 환자가 되겠습니다. 정신병동에 입원한 환자는 강제 입원하는 경우가 많으나 외래 환자는 치료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어 있어서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역사는 외래 환자를 위해서 정신요법, 집단 상담 등을 하기도 하며 클라이언트를 지역사회 내 다른 자원과 연결해주고 클라이언트의 가족과 고용주에게 상담 및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분 시간제 입원 서비스입니다. 부분 입원 서비스란 병원과 외래 환자 서비스 중간에 속하는 것으로서 하루에 몇 시간 정도의 치료를 받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일상 활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태는 낮병원과 밤병원이 있습니다. 낮병원은 낮 동안에는 병원이나 센터에서 오락요법, 작업요법, 집단치료 혹은 개별적인 치료를 받다가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밤병원은 낮 동안에는 가정이나 직장 혹은 학교에서 활동하다가 밤에는 병원에 와서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분 입원 서비스는 외래 환자 서비스보다 좀 더 조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병원 입원에 따르는 제약을 덜 받는 장점이 있으며 입원 환자와 외래 환자 간의 교량 역할을 하여 병원에서 퇴원 후 이후에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쉽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정신보건사역사는 클라이언트를 지지하고 구체적인 대처 기술을 교육하며 클라이언트의 개인력 조사,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인테이크 업무, 개별 상담, 집단 상담, 가족 치료, 퇴원 계획을 겸한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비전통적 서비스인데요. 산업체나 교정기관, 재활 서비스, 학교 및 상담기관 등 같은 사회복지 2차 현장에서 정신건강과 관련된 상담과 교육을 통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함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산업체 직원들의 위기나 정서적 문제는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직장 내 정신건강 서비스를 통하여 정신건강을 유지 및 증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정신보건과 의료복지사업 두 번째 시간인데요. 목차를 보시면 의료와 사회복지, 의료사회복지 개념, 의료사회 사업 활동의 근거, 의료사회복지의 발달, 의료사회복지사의 역할, 의료사회사업의 실천, 의료사회 사업의 전망, 의료사회복지사 수련 및 자격제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보겠습니다. 의료사회복지, 의료 문제를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의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보고 있고요. 사회 문제로서 다양한 의료 문제를 해결하는데 의료사회사업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의료사회복지의 개념인데요. 의료사회사업은 각종 질병에 대한 치료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병에 대한 인식이나 질병 관리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함으로써 질병의 예방과 건강관리는 물론 회복과 재활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전문 분야가 되겠습니다. 의료사회복지의 특징을 보면 팀워크 접근이 강조되고 환자와 가족을 하나의 단위, 체계로 이해하며 입원 기간뿐만 아니라 퇴원 후나 입원 전에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개인에 대한 포괄적 전위적 접근이 어느 실천 영역보다 강조되고 있고요. 병원이나 의료시설과 지역사회와의 자원 교환의 연결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며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인적, 물적, 공식적, 비공적 자원 체계를 개발, 병원 내로 흡수하며 병원의 의료 서비스가 지역사회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료사회복지의 정의를 보면은 보건의료기관에서 의료팀의 일원으로 사회복지 전문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환자의 질병 치료와 회복 및 사회복지 기능을 돕는 목적으로 질병 때문에 파생되는 환자의 심리적, 사회적, 경제 문제가 진료 과정이나 질병 회복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문제를 해결해주거나 조정하여 환자 및 그 가족을 돕는 전문적인 활동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 접근 방법에 따른 의료사회 사업의 정의를 보면 정책적 정의, 기술적 정의, 통합적 정의로 세분해 볼 수 있는데요. 그 대상을 보면은 정책적 정의는 보건의료 체계 전반, 기술적 정의는 환자 및 가족의 심리사회 경제적 문제, 통합적 정의는 질병을 가진 개인과 환경,
환자, 가족은 물론 의료, 보건계 종사자 등을 그 대상화합니다. 방법면을 보면은 정책적 정의는 사회복지조사, 사회복지정책 등 광범위한 방법을 갖고 있고, 기술적 정의는 사회사업의 전문적인 방법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통합적 정의는 사회사업의 전문적 방법과 사회복조사, 사회복정책 등 다각적인 전급 방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목적 효과를 보면은 정책적 정의는 질병 예방, 정신건강 및 향상을 지향하는 의료복지에 초점을 두고, 기술적 정의는 환자의 질병 치료와 회복, 사회복 기능을 지원합니다. 통합적 정의는 환자 및 가족의 사회기능 향상, 질병 예방, 치료 및 재활 등 다양한 목적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의료사회사업 활동 근거 보면은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 시행규칙,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하는 법률, 위안급여 기준 및 진료수가 산정 기준, 의료 사회사업 활동의 규정, 말기 암 환자, 호스피스 전문 의료기관 지정 기준 고심 및 암 전문 의료기관 평가 지침으로 그 법적 근거를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의료사회복지의 발달 측면을 보면 의료사회사업의 기여를 보면 기적적인 봉사활동을 시작했고, 또한 간호사들의 봉사활동을 시작했으며, 부녀 봉사활동의 활동, 정신질환의 사후 지도, 의과 대학생의 봉사활동으로 그 시작점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3년 캐나다 선교사가 무료 진료를 겸했던 세브란스 병원에서 여전도회원으로 구성된 자봉사자들이 부녀봉사원의 역할을 한 것이 그 기원이며, 1959년 4월에 국립중앙의료원, 같은 해 9월엔 원주기독병원이 개원과 동시에 의료사회 사업이 시작됐으며, 1977년 7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의료보험에서 정신의료보험에서 정신의학 사회사업 서비스에 대한 보험 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의료사회복사의 역할을 보면은 심리적, 사회적 치료자 역할을 하고, 서비스 조정자 역할을 하며, 자원 동원자 역할을 하고, 재활 및 교정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사회사업의 실천을 보면은 의료사회복사의 표준 직무로서 대학 부속병원 일반 재활의료 직무, 대학 부속병원 정신의료 직무, 종합병원, 병의원 일반 재활의료 직무, 종합병의원 정신의료 직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사회복사의 활동 내용은 의료팀과 협동, 환자 및 가족에 대한 직접 서비스, 병원 내 프로그램 계획과 정책 결정에 참여, 지역사회 자원과 연결 및 지역사회 보건사업에 참여, 교육 및 조사 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의료사회복지의 이제 전망을 보면은 이제 종합 전문병원 응급실에서의 의료사회사업 실천활동, 암 환자를 위한 의료사회복지 실천활동, 장기이식 환자를 위한 의료사회복지 실천활동, 당뇨 환자를 위한 의료사회복지 실천활동, 호스피스 환자 대상의 의료사회복지 실천활동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의료사회복사 수련 및 자격지를 보면은 대한의료사회복사협회에서는 협회 정회원으로서 임상경력 1년 이상 연간 협회 인정 평점 20점 이상을 유지하고, 협회에서 시행한 의료사회복사 자격에 관한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자와 협회에서 지정한 수련기간 또는 협회에서 인정하는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의료사회복사 자격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실습 수련 슈퍼바이저 2009년 1월 17일 의료사회복지 임상실습 및 수련 슈퍼바이저 교육을 실시한 후 기존의 자격증은 갱신하여 교부하고, 서로 자격을 갖춘 자에게 신규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